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탈자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인커텀즈에 규정되어 있는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조건 EXW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XWOX 조건, EXW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사자끼리 이번에 무역 조건은 EXW 조건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운송과 관련돼서 셀러 바이어가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실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행동을 안 하면은요,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운송계약은 바이어가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통보도 안 해줬다. 몇월 며칠 어느 배에다 실어라. 통보를 안 해줬다. 선정을 못했다. 그 바이어 책임이에요. 수출 통관 셀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관 안 했다? 그 셀러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인커텀즈에 규정되어 있는 11가지 조건 중에서 특정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에 따른 10가지 의무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으로 거래할 때 규정되어 있는 대로 셀러는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바이어는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EXW 조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과 책임의 면에 있어서 셀러 입장에서는 미니멈 어블리게이션이에요. 반대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맥시멈 어블리게이션. 무슨 말이에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셀러가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지는 구간. 이게 제일 작다는 거예요.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미니멈 어블리게이션 최소한의 의무고 반대로 그 모든 일 다시 말하면 EXW 조건으로 거래하면 물건을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바이어 창고까지 옮기는 모든 비용과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바이어가 진다는 거예요. 물론 수출 통관도 바이어가 하고 그러니까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maximum obligation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바이어 입장에서 EXW 조건은 나는 안 해. 그런 조건이라면 거래 안 해.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수입자의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뭐 운송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어차피 셀러하고 분담한다 뿐이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위험이 걱정이 된다 그럼 그건 보험으로 거의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인건텀쟁 규정이 돼 있느냐? 자, 우린 이거 하나하나 그 10가지 기재한다는 거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알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린 요 11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원칙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비용의 분담, 그렇죠? 비용의 분담은 뭘 보면 안다고요? 제목을 보면 안다. 위험의 분담.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건 비용 부담의 범위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에. 다만 시조건만 예외다. 운송계약 체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운송 구간의 운임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비용 부담의 범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운송 구간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양 당사자 모두 체결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CIF나 CIP는 부보를 해야 된다. 셀러가. 그렇죠?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지난 시간에 그 맥잡기 한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 부보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보험을 체결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위험하니까 체결을 하긴 한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하느냐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누가 하느냐 그거는 위험의 분기점을 딱 봐가지고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품의 인도는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수출 통과는 기본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EXW는 수출 통과는 다 수출상. 바이어, 매수인. DDP 조건은 수출 통과를 다 누가 한다? 수출상이 한다.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요게 이제 맞나? 요 적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나? 한번 이제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보실게요. EXW 조건. 자, 보면 EXW라는 거는 XOX의 약자예요. 자, 그럼 먼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이거는 이 제목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 추정할 수가 있다. X라는 건 내버린다. 웍스는 공장, 물건이 있는 장소. 그런 거거든요. 셀러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물건만 이렇게 바이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별도로 적치만 해두면 된다.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셀러가 수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장에서 그냥 바이어가 와서 공장에서 가져가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는 시조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들은 다 같다고 그랬죠. 이 조건도 같아요. 공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에 따른 모든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다 그럼 바이어가 감당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 벌써 두 가지 10가지 의무 중에 두 가지 알게 됐죠. 그 전에 우리는 셀러 바이어 의무가 10가지씩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셀러 의무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분담을 하는 거니까 동일한 그 사안에 대해서 셀러 바이어가 분담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바이어가 낸다. 만약에 비용의 분담 셀러가 하나도 내는 게 없다. 그럼 나 모든 비용은 누가 낸다? 바이어가 낸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됐어요. 위험과 비용의 분담점.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바이어가 와서 가져가니까 수출 통과는 바이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커텀지에 보면 그 명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어요. 인커텀지에는 바이어가 자기 비용으로 운송을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운송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무사 시험에 만약에 EXW 조건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은 바이어의 의무다. 그렇게 보면 그는 인커텀지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틀렸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추정해봤을 때 실전적으로는 바이어가 추정하는 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엑소스 약자로서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 통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 통과는 그럼 누가 해요? 이건 바이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는 물건만 딱 사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EXW로 수출하신다?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국내에다 공급하는 것처럼 딱 쌓아놓기만 하면 돼요. 창고에다가. 그럼 알아가지고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싣는 거, 비용이나 책임 그거 다 바이어가 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수출 경험이 적거나 아이템의 종류가 많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그냥 경험상 그렇더라.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인커텀지에는 안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사 시험 볼 때 혹시라도 그런 분들도 지금 이걸 보시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예. 비용은 어디까지 지불한다? 예, 공장,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모든 비용은 바이어가 지불한다. 이의 범위는 이 조건이니까, 시 조건이 아니니까 기본 원칙이 적용이 돼서 비용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없다. 예, 없다. 모든 책임은 예, 바이어가 진다. 그 다음에 수출 통과, 수입 통과는 예,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인데 이건 다 매수인이 진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임의보험이다. 그쵸?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양쪽 다. 인컷덤지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컷덤지에 의하면 EXW 조건일 때 셀러든 바이어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들면 누가 들어요?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그러니까 주원성 구간, 포트에서 포트까지, 에어포트에서 에어포트까지 누가 책임을 져요? EXW는 바이어가 책임을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근데 바이어가 싫어, 안 들래. 안 들어도 돼요. 셀러는 당연히 들 필요가 없죠. 이 구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임의보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이어가 임의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근데 대개는 들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운임은 후불 조건이다. 운임 선불 후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운임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freight, F-R-E-I-G-H-T, freight, 예, E-I-G-H-T, freight, 예, 후불은 collect, 선불이면 prepaid.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예. 운임 선불이다, 후불이다라는 건 뭐냐면 선불이다라는 거는 수출지에서 수출상이 운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임 선불 조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적한 다음에 포도가 와서 운임 주세요 얘기를 한다는 거죠. 후불이라는 거는 수입제 물건 도착을 한 다음에 그럼 바이어가 예, 지불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인이 수입국가에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래서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한다? 매수인이 체결을 한다. 근데 딱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예. 원문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에. 예. 근데 기억이라는 게 또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원문, 영문으로 본 건 아니거든요. 예. 한참 강의할 때, 공사 강의할 때 그때 본 건데, 그때 제 기억에 그랬어요. 불안하시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험 보실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허블 컬렉트다. 당연하죠. 바이어가 지불하니까 허블 조건이다.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그냥 원칙만 아니까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원칙 6가지. 그래서 그 어저께 맥잡기 지난 시간에 한 거, 예, 원칙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게 기억 안 나시면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집화 차량에 적재 의무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집화 화물 실어갈 뭐 컨테이너가 됐든 트럭이 됐든 바이어가 예, 자기 그 포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창고까지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다 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게차로 싣는다, 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인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싣는다, 근로자들을 그때 그 비용마저도 바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싣다가 혹시라도 뭐 떨어뜨려가지고 깨졌다, 그 책임도 바이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집화 차량에 적재 의무 없음. 예. 근데 시험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물품이 있는 곳에서 매수인은 임의처분 상태에 둔다. 임의처분 상태에 준다는 게 뭐냐면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런 말들을 쓰니까 예, 어렵게 느끼시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EXW 거래하신다? 물건 예, 공장에다가 이렇게 바이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구분만 해가지고 쌓아놓으시면 돼요. 예, 쌓아놓으시면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한 50카톤 수출한다 그러면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짜놓고 테이프로 쫙쫙 감아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만 딱 준비만 해놓으면 돼요. 예.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실을 때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장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책임과 비용은 바이한테 있다. 그 다음에 EXW 물품 가격은 자 EXW 거래하자 그럼 가격은 얼마라고 지시해요?
여러분들 물건값만 제시하면 돼요. 왜요? 우리가 수출할 때 물건 가격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쉽게는 제품 가격 더하기 각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 그거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잖아요. 바이어를 대신해가지고 내주는 거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내는 비용이다라는 거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걸 네 돈 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수출상 네 돈 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운송인한테 바이어가 지급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갈 때, 예? 심부름 갈 때 물건 갖고만 말고 차비도 받잖아요. 근데 차비는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기사한테는 심부름 가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바이어를 위해 가지고 물건을 보내주는 거니까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아요? 따로 받아도 되지만 가격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받는다. 그래서 EXW 물품 가격은 실무상 국내 도매 가격. 그러니까 실무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원칙을 너무 모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EXW 거래하지 않은데 가격을 얼마를 받을까? 이게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물건 국내 1차 도매상한테 줄 때 그 가격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원가에다가 한 30% 마진 붙이시면 돼요. 그쵸? 도매 가격 대략 한 30% 마진 붙이시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EXW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배우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합의를 보고 EXW 조건으로 거래하자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EXW라고 써놨다. 그럼 이 모든 얘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셀러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많네. 그쵸? 어쨌든 운송하다 사고 나면 무조건 자기 책임져야 되고, 비용도 다 일일이 운송계약 체결한 다음에 일일이 다 운송인들한테 다 지불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저 공장에서부터 물건 싣는 것도 그 비용도 내야 되고, 많아요. 근데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EXW 조건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네. 책임도 많네. 나 그래서 EXW는 거래 안 해. 에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인커텀즈 어떤 조건으로 결정을 하든 결정이 되든 인커텀즈 결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난 죽어도 DDP 아니면 안 해. 나는 죽어도 DDP는 못 해. 그럼 거래하지 말자.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반면에 난 LC 아니면 안 해. 난 DP 아니면 안 해. 결제 조건이 달라 아주 깨지는 경우. 그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라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좀 그렇다. 이혼하는 거 아침부터 얘기하면 뭐해. 그쵸? 어쨌든 죽을 정도. 예. 계약을 못할 정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이건 못 참겠네. 그럴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참아야 될 일 많잖아요. 그죠? 참고 그냥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양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조건을 사용하느냐? 11가지 중에, 그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 오늘 또 길었나요?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18분. 한 19분 되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good things. 해피하시길 바랄게요. 예. 자, 감사드리고요. 계속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재능 기부. 확실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실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좀 일을 하실 때도 좀 더 확실하게 모르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무역은 어렵지 않아요.